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단원 평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단원 힘의 평형, 그 중에서 이 힘의 합성과 분해, 그리고 두 번째 물체의 평형까지 설명을 다 했고요. 이제 그 뒤쪽에는 22페이지 중단원 정리하기부터 봅니다. 핵심 내용 정리하기예요. 첫 번째, 힘의 합성과 분해를 할 때는 처음에 벡터와 스칼라를 했습니다. 벡터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양. 그리고 스칼라는 뭐였죠? 크기만 존재하는 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 힘의 합력.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합력. 제목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두 번째,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력은 두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두 변으로 하는 무슨? 그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벡터의 세 번째, 벡터의 분해. 하나의 벡터를 두 개 이상의 벡터로 나타내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x좌표, y좌표에서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x벡터, x축 방향으로는 그 수직한 방향, 수직성분, 수평성분만 해가지고 ax, 그리고 수직성분으로 해서 ay,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기초 개념 익히 봅니다. 다음 중 벡터량을 모두 고르시오예요. 벡터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 있다고 그랬죠?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는 양이었죠. 그럼 봅시다. 속력, 이거 뭐밖에 없죠? 그렇죠. 요거는 크기만 존재하는 양이니까 이건 스칼라일 테고요. 그럼 속도 봅시다. 속도, 이건 변이였죠. 시간분의 변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건 당연히 벡터량입니다. 속도가 각 벡터량이니까 다속도도 당연히 벡터량이죠. 운동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운동량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니 속도가 속도가 벡터니까 당연히 이것도 벡터입니다. 에너지, 이거는 스칼라량이죠. 대표적인 공식을 따져보면 2분의 1 mv제곱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방향을 가질 수 없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그림과 같이 크기가 F로 같은 두 힘에 서로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합력을 시간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이거 평행사변형포로 그려봅시다. 평행사변형포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F-라는 합성 벡터입니다. 합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 크기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대각선 방향이니까 여기 각도 몇 도가 될 거죠? 그렇죠. 45도가 됩니다. 45도가 되면 요거 1대 요거 얼마죠? 그렇죠. 루트 2죠. 그래서 그 크기는 얼마다? 루트 2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물체의 평행 봅니다. 돌림힘, 영어로는 토크라고 얘기하고요. 물체에 작용한 힘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돌림힘은 팔의 길이 r 곱하기 수직 방향의 힘의 크기 F를 나타내고요. 무엇을 이용한 예시라면 지뢰, 도르래, 축바퀴니까 이거 뭘까요? 그렇죠. 돌림힘입니다. 두 번째, 평행상태, 구조물의 평행상태와 구조물의 안정성을 보면 첫 번째 평행상태라고 얘기하면 물체의 상태의 변화 없이 그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물체가 평행상태를 유지한 조건은 첫 번째가 힘의 평형, 두 번째가 돌림힘의 평형이었죠. 그래서 물체가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돌림힘의 평형 조건을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의 힘이 얼마여야 돼요? 제로가 되어야 되죠. 세 번째,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이거 뭐죠? 질량 중심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죠. 무게가 한 곳에 모였다고 그러니까 무게 중심입니다. 구조물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의 연장선이
바닥면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무게 중심의 연장선을 한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당연히 무게니까 중력 방향입니다. 중력 방향으로 이제 바닥면을 벗어나지 않아야 될 테고요. 세 번째, 돌림임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거리가 어떨수록 크죠? 돌림이면 R 곱하기 돌림이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당연히 클수록 큽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돌림힘에 사용한 것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얘기하면 뭐 했던 것처럼 지렛대도 있을 테고요. 축바퀴의 경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자전거 기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림과 5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50cm인 스패너로 볼트를 조일 때 작용한 돌림힘의 크기는 몇 뉴턴 미터인가요? 뉴턴 미터입니다. 돌림힘의 그 단위는 뉴턴, 힘 곱하기 거리의 MKS 기본 단위계는 미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팔의 길이 얼마일까요? 50cm이지만 MKS 단위계를 맞춰주려면 이게 얼마인가요? 그렇죠. 0.5m 곱하기 40N니까 곱해주면 되죠. 이거 해주면 얼마니? 5, 4, 20 그래서 2 얼마니? 뉴턴 미터가 되겠죠. 맞니? 맞아? 이는 20 뉴턴 미터가 되죠. 이거 아닙니다. 물체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의 평형과 무엇의 평형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 평형까지 기초 개념 다 끝냈고요. 개념 확인하기 봅니다. 보기 1. 보기에서 5점의 두 힘이 작용할 때 힘력의 크기만 비교하는 거예요. 크기. 나머지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합니다. 요거 비교해 보면 요거 평행 사변형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요 대각선 방향이죠. 되니? 그러면 요거 2대, 요거 1대, 요거 60도, 요거 30도니까 이거 얼마예요? 루트 3이죠? 여기까지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얼마니? 2 루트 3. 크게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니은을 보면 요거 요렇게 평행 사변형법 그려보면 요거 대각선 방향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4대, 요거 3대, 이거 대각선 방향 얼마니? 3의 제곱 더하기 5, 4의 제곱 루트 씌워주면 이게 5의 제곱인 25가 되니까 이렇게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여기 5 뉴턴이 될 테고 요건 2분의 3 뉴턴 둘 중에 하나겠네. 그러면 요 디귿을 보면요. 평행 사변형법 이렇게 그려놔 보면 이거 어떻게 되니? 요거 120도니까 여기가 60도, 60도, 요거 60도. 그래서 정삼각형이 될 테고요. 요거 그리는 당연히 얼마야? 5 뉴턴이 되겠네. 요거까지만 보더라도 5 뉴턴, 5 뉴턴, 2 루트 3 뉴턴이니까 단위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기억일 거예요. 그런데 리을까지 한번 봅니다. 왼쪽으로 2 뉴턴이고요. 오른쪽으로 7 뉴턴이야. 그럼 단순히 이거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5 뉴턴입니다. 그래서 얘도 5 뉴턴이니까 5 뉴턴, 5 뉴턴, 5 뉴턴이니까 기억만 2 루트 3 뉴턴 기억만 틀리겠죠. 2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였다.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데 작용점이 위치가 틀리죠. 그래서 봅니다. 기억. 가에서 물체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의 합력도 제로일 테 합성으로 해서 힘의 합력도 제로일 테고요. 돌림힘의 경우도 어떻게 되니? 양쪽 방향으로 되니까 돌림힘의 같은 방향이니까 사인 세타가 제로가 되니까 이건 당연히 돌림힘도 제로가 되겠죠.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맞겠네요. 나에서 물체의 작용한 R자힘은 제로이다. 왼쪽의 경우 나의 경우는요. R자 힘만 얘기하니까 이건 힘의 평형만 물어보는 거죠. 힘의 평형을 기준해 보면 F1이랑 F2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건 힘의 평형이죠. 그러니까 R자 힘은 제로다. 맞습니다. 나는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므로 이거 돌림힘의 평이니? 작용점이 틀리죠. 작용점이 틀리고 각각의 뭐 이거 위쪽으로 하면 요게 질량 중심이쯤 될 테고요. 무게 중심이쯤 될 테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는 양쪽으로 당겨주니까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해줘. 당겨주면 이렇게 돌아가겠지. 얘는 회전할 겁니다. 당연히 회전할 겁니다. 그래서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므로 물체가 회전한다? 이건 돌림힘이 평형이 아니죠. 얘는 회전하니까
돌림힘의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면 회전을 하지 않고 정지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릴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 봅니다. 질량이 40kg 규진이와 30kg의 효정이가 시소에 앉아있는 평행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요 아래쪽으로 달려진 이게 무슨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경우는 규진이 작용하니까 40 곱하기 40kg 곱하기 얼마니? 0.9cm입니다. 효정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의 경우는 30kg G를 해줘야 되지? G를 해줘야 됩니다. 힘이니까 곱하기 뭐 X, 거리 X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얼마니? 4, 9, 36 kg G 0.9m kg G 미터가 되겠죠. 계산됐으니까 여기는 30kg G X가 될 거예요. 36 그러니까 요걸 X가 얼마야? 0.6이 되겠죠. 맞나? 4, 9, 36 66에 3 곱하기 6이 되니까 12가 되겠지. 0.6이 아니고 12가 되겠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4번 봅니다. 보면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참 그러니까 축바퀴 안쪽에 이렇게 해서 W라는 물체가 달려 있을 테고요. 축바퀴 바깥쪽으로 해서 요 아래쪽으로 힘 40N이 작용하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추의 무게는 당연히 요렇게 해서 일정한 속도로 끌려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정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건 힘의 평형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요 물체가 어떤 물체 왼쪽으로 10N 작용했다고 합시다. 유일이니까 40N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30N이 작용하고 있으면 이 물체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힘을 가해주니까 F는 ma입니다. 그래서 그 물체는 무슨 운동해야 돼? 가속도 운동해야 돼. 얘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얘가 속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왼쪽에서 똑같이 40N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왼쪽에서 40N, 오른쪽에서 40N 가해주면 이 물체는 어떻게 하고 있겠다? 가만히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지만 하겠니? 아니야. 어떤 것도 하니?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왼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10N 똑같은 힘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흔히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면 운동관성이라고 하지. 그래서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속도로 끌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힘의 평형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바퀴에서 거리가 충분히 먼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얘가 더 어떻게 될까? 40N보다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추의 무게는 40N보다 클 겁니다. 손에 의한 돌림힘이 추에 의한 돌림힘보다 크다? 아니죠. 어떻다? 같답니다. 그래서 기억력 특수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축바퀴를 이용해서 드라이버 자전거의 기어는 설명했는데 드라이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흔히 십자 나사 이런 일자 나사 같은 경우를 드라이버로 돌려줍니다. 드라이버로 돌리려면 이렇게 드라이버 되니까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되지. 돌릴 때 작용하는 힘 무슨 회전시켜야 되니까 무슨 힘? 회전, 돌림 힘, 토크. 그래서 이건 축바퀴를 이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